그런 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평가제를 대하는 접근법이에요. 어떤 원장님은 평가제 공문만 봐도 또 시작이네 하면서 스트레스부터 받으시죠. 그리고 원장님이 어떡하지? 우왕좌왕 하시면 원장님만이 아니라 교사들까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허둥지둥 준비하면 결국 밤새 만든 서류는 구멍나고 관찰자 면담할 때 이게 맞나? 우물쭈물하게 되고 결국 찝찝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그런데 어떤 원장님은 전체적인 업무 준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죠. 실제로 저희 컨설팅을 받은 한 원장님은 평가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준비될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어떤 원장님은 여전히 평가제 2주 전까지도 밤새 잠을 설치시면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할 게 많은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컨설팅할 때 전수해드리는 업무의 큰 그림, 그 시스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딱 붙어 과외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안정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척척 해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제 준비의 가장 효율적인 순서와 방법을 넘어겨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커다란 돌이 있어요. 원장님은 이 돌을 잘게 부셔서 자갈로 만들어 푸대에 담아서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시간 안에 작업을 잘 마칠까요? 마음이 급하다고 돌에 바로 달려들어서 정으로 쪼개는 거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겠죠. 당장에 푸대에 좀 담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도가 느려서 납게 일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일을 다 하지도 못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제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제를 커다란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원장님들이 평가제 통보를 받으신 순간부터 빨리 서류부터 정리해야겠다, 환경부터 바꿔야겠다 이렇게 급하게 시작하시는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평가제 준비의 핵심은 어떻게 내가 이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라는 거죠. 견적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돌의 크기는 얼만큼 크지? 내가 가진 자원은 뭐가 있지?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돌덩이 같은 이 평가제를 쪼개 보겠습니다. 대략 평가제 준비를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영역을 쪼개 보면 서류 준비, 환경 준비, 면담 연습, 상호작용 점검, 그리고 자체 평가 업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평가 대상 통보가 되는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90 평가를 위한 기본 준비를 시작하세요. 첫 번째, 평가제 매뉴얼 완전 숙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2025년 최신 매뉴얼을 교직원이 모두 함께 스터디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진흥원 교육은 반드시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전 평가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뉴얼을 통해 달라진 방향성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 영역별 자체 점검 자료가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니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류 준비 여부 확인과 매뉴얼에 맞게 서류 작성 틀을 잡으셔야 합니다. 현장 평가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평가지표 관련 검토 문서를 확인하시고 기존에 작성된 모든 평가 서류를 평가지표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를 이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에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이 있죠.
보수교육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원에 보수교육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거나 신청이라도 해놓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는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바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보육일지와 관찰기록입니다. 보육일지와 관찰기록은 기록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고치려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당장 작성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제 컨설팅을 의뢰받게 되면 3개월 전에는 반드시 보육 과정과 보육일지 그리고 관찰기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보육일지나 관찰기록에 대한 교육을 해보니까 교육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진짜 내가 맞게 쓰는지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걸 지속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시행착오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3개월 전,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최소 2달 전에는 보육일지 체계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평가제 할 때 잘 받았으니까, 점수 잘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옛날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7월에 유보통합이 시행이 되면서 주무부처가 교육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표준보육과정도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평가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방향성을 많이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제를 준비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표준보육과정을 살펴보시고 보육계획안과 보육일지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은지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세 번째, 상호작용 교육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상호작용 관찰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과 언제 상호작용 관찰하면 좋을지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이 시점에는 상호작용 교육을 시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 관찰에 대한 설명은 평가제 매뉴얼 144페이지에 있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상호작용 격려나 놀이 지원에 대한 상호작용도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호작용에 대한 스터디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면담 대비 시작입니다. 면담 대비의 예상 질문은 평가제 매뉴얼에 있는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질문들이 생각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틈틈이 교사들과 함께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정비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보수나 공간 정비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임박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교실 세팅 다 엉클어지고 다시 세팅하느라고 고생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D-60, 자체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체점검위원으로 부모님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자체점검 준비를 시작하시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제공되는 부모용 평가 체크리스트를 좀 살펴보시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신 다음에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1차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에게 평가의 목적, 역할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원의 장점을 좀 부각해서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원의 좋은 점을 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평가제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를 챙기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한지를 챙기는 게 어려우실 텐데요. 이때 자체 점검표를 활용을 하시면 체크하시는 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정비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안전 점검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교사들과 좀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구장 뒤나 창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철저히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꼭 집중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보육일지와 관찰 기록입니다. 현장 평가월을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부터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주 좀 점검하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D-30 최종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 시점 당연히 중요하겠죠. 보육일지, 보육계획안과 같이 현장 평가의 기준 한 달 전 기록은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이때 영유아의 놀이 중심, 실행, 배움 읽기가 포함된 평가가 일관성 있게 드러나도록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최종 점검에서는 교사의 대화만이 아니라 교사의 교실 구성도, 교실 공간 구성도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교실의 공간 구성이 아이들의 배움을 지원하기에 적절한지,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놀이 확장과 배움을 위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교사의 상호작용과 교실 공간 운영을 같이 돌아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담 최종 연습을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장님과 교사들이 좀 모여서 모의 면담을 진행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바쁜데 모여요. 혼자서 외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혼자 외우는 거랑 답변해보는 거 천지 차이라는 거. 그래서 관찰자인 것처럼 누군가가 역할을 하시고 답변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할 때 필요한 서류를 최종 점검하셔야 됩니다. 원화 명단, 실내외 배치도, 하루 일과표,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등을 평가 관찰자가 좀 찾기 쉽게 정리해 두시면 더 수월하게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D-Day가 다가온다면 준비한 대로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처럼 하는 겁니다. 현장 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니까 출석률 관리에 신경 쓰시고 교사들에게는 잘 준비해 왔으니 평소대로 해달라고 강조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더 편안하게 평가에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평가제 준비 3개월 로드맵,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설정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육일지와 관찰 기록.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니까 미리 챙기셔야 돼요. 두 번째, 상호작용 개선입니다. 바뀐 평가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서서히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안전환경 정비.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담 준비.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원장님이 딱 중심 잡고 리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팀워크가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평가를 준비한다는 건 꽤 덩어리가 큰일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원장님이 열정부자라 하시더라도 그걸 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직원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누군가가 혼자 무리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보육일지와 관찰기록, 집중관리.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 개정평가제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보육일지와 관찰기록이라는 거예요. 다른 서류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이 두 문서는
절대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보육일지와 관찰 기록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평가제 준비할 때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보육일지요. 보육일지만 없어도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대답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원 상황에 맞는 건지 확신도 안 서고, 다른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과 얘기해봐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헤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사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젠 관찰 기록을 보육일지에 녹여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 거예요?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니 선생님들도 힘들어하시고, 더 답답한 건 선생님들께 원장님께서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원장님도 헷갈리셔서 더 난감하실 때도 많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혹시 최근에 어린이집으로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와 실행자료가 배송이 되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보육일지 작성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평가제에서 강조하는 배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시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이번 실행자료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긴 해요. 2024 개정 내용이 영일세 표준보육과정 중심이다 보니까 영아반 예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19 개정 누리과정 자료에도 예시가 있긴 하지만 이번 개정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영의세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좀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유아반으로도 좀 확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실행자료를 봐도 여전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너무 막막해요 하는 분들은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관련 교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달 보육일지 교육이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교육을 듣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또 신청 마감됐잖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종지에서 교육을 듣고 싶으셨지만 듣기 힘드셨다면 다른 교육기관들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표준보육과정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표준보육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사들이 제대로 일지를 쓸 수 있도록 원리를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실행자료 연수 강사로 위촉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일지 작성이든 상호작용이든 제대로 하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은 이제 교육부 소속이 되었잖아요.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될 테니 이 표준보육과정을 이해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 가급적 저처럼 인증이 된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실무 피드백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계획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육과정, 보육계획, 보육일지 등등등 1년에도 수십 번의 일지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년간 수백 번의 교육을 해보니까 이런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땐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실제 일지에 적용하는 건 어려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일지의 틀부터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평가제에서는 이제 관찰 기록까지 보육일지에 넣어야 하니까 더 헷갈리고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일지나 관찰 기록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셔야 한다면 가급적 전문가가 직접 보육일지를 피드백해 주거나 첨삭을 해주는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밀도 클래스의 경우에는 보육일지와 관련된 교육은 교육 이후 각 어린이집의 실제 일지를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고 어린이집의 일과와 특성을 고려해서 개선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남의 일지 가지고 설명 100번 듣는 것보다 제 일지로 첨삭받고 개선 방향을 안내받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훨씬 이해도가 높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제서야 좀 알겠다고 좀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보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만족하신 어린이집은 매년 학기초마다 교사분들이 좀 바뀌잖아요. 다시 교육을 수강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틀을 다져가시더라고요. 옆반 선생님께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엔 분명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평가제 준비가 헷갈리고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세히 안내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